그 아버지가 그 노름도하고 기생집에 들랑거리는 아들을 불러갖고 호되게 혼을 냈어요. 너가 어찌 대장부 집안에서 양반 집안에서 태어나갖고 가문을 빛내고 그래야 될 놈이 어찌 그리 천한 놈들이 하는 노름도하고 기방을 기웃거리느냐. 그래갖고 네가 어떻게 조상을 뵐 면목이 있겠느냐. 이렇게 호되게 고정을 했어요. 그러나 이 아들의 행동은 변화가 없었어요. 그리고 있다가 아들이 참 아버지가 아들이 심히 정말 걱정돼갖고 아이고 이래갖고 왜하겠노 이놈이 지 역할을 하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아들을 또 불렀어요. 그래서 너가 그런 음습한 행위를 하고 네가 성격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네가 또 한 집안에 앞으로 장가도 가고 이러면은 한 집안의 가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가장이 되어야 될 너가 지금 그런 나쁜 습성에 처해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너가 너 스스로 잘 반성해서 올바른 성격을 형성하도록 예를 쓰도록 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행동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아버지가 두 번에 거쳐서 훈계를 했는데 그 차이점이 어디 있냐 하면은 앞에 한 훈계는 내가 원하는 그런 아들이 되어주길 바란다. 그래서 네가 올바른 인간이 돼갖고 집안도 번성시키고 또 가문에 누가 되지 않는 그런 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건 아버지의 바람이잖아요. 그럼 아들한테 아버지가 원하는 그런 아들이 되어주길 바란다 하고 했으니까 이 아들이 크게 공감이 되질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 불러갖고 한 것은 그 아들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죠. 너가 지금 그릇된 습성을 갖고 있으면 너가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너가 올바르게 살아갈 수 없다. 그러니까 너가 마음을 단단히 먹고 너의 그 그릇된 성격을 바꾸도록 해라. 그는 순수한 그 아들에 대한 걱정스러움을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 행동이 바뀔 수가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주 그 비슷한 이야기지만은 들어가 보면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또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간에 요새 이혼도 많이 하고 뭐 같이 살더라도 혼자 사는 것보다 못한 경우도 많고 그게 어디에 그 원인이 있나 싶어서 이렇게 들다 보니까 이래요. 뭐 신랑이든 뭐 마누라든 어느 쪽이든 관계없이 어느 한쪽이 예를 들어 갖고 부인 쪽에서 한번 보죠. 부인 쪽에서 신랑을 위해서 열심히 해요. 아침에 일나면 아침밥 맛있게 해갖고 보내고 또 저녁에 또 저녁밥 맛있게 해주고 또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신랑 입장에서는 뭔가 채워지지 않는 부족함을 늘상 느껴요. 그리고 신랑이 뭔가 좀 짜증내면은 마누라가 버르륵 신랑보다 화를 더 많이 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못한 게 뭐 있냐? 아침밥 해주고 저녁밥 해주고 깨끗하게 옷 다 해주고 당신이 직장 나가는데 내가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돌봐주고 있는데 왜 내한테 불만을 표시하냐 하고 화를 버럭 내요. 그러나 신랑은 불편한 건 불편해요. 그래서 뭐가 불편하노 하고 이렇게 들다 보니까 이 마누라가 신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도리를 위해서 하고 있다. 그러니까 부부간에 그 마누라로서의 도리, 그 도리를 기타는 하고 있다고 열심히 하지만은 신랑이 무엇을 원하는지는 몰라요. 신랑이 예를 들어 갈치를 먹고 싶다 그러면은 마누라는 시장에 가보니까 싱싱한 고등어가 있더라 이거라. 그래서 이 고등어를 사는 게 좋겠다 해서 고등어를 사갖고 신랑한테 줬다. 그럼 신랑 그 고등어를 먹으면서 갈치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 그리고 저녁을 먹고 나서
신랑 같은 경우는 밖에서 하듯이 커피나 아니면 차를 한 잔 마시고 싶은데 마누라는 뭐가 그리 바쁜데 저쪽 구석에서 세탁기를 돌리고 있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누라는 내가 이렇게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신랑한테 내보이고 신랑으로부터 칭찬을 듣고 싶은데 신랑은 TV 응접실에 앉아갖고 TV를 보면서 마누라가 차를 한 잔 주으면 좋겠는데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불만이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기는 하는데 정말 그 신랑이나 마누라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도리를 다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신의 도리를 다하고 있다. 그거마저 하지 않는다면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또 질문이 들어오겠죠. 그거마저 하지 않는다면은 정말 같이 살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배우자가 만족스럽지 못하면 그것이 하나의 불화의 씨앗이 되고 그러다 보면 투덕투덕 하다가 보면은 결국 헤어지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엇을 하더라도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원하는 쪽으로 해줄 때 그 행위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자기의 도리, 자기의 본분 그것을 하기 위해서 행위를 하다 보면 상대방으로부터 불만을 호출시킬 수 있다. 그런 생각. 오늘 그 공안 또 그 종용록 그 17칙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또 들었어요. 우리 지금 그 옛날에 핫살을 잘 쏘는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핫살을 쏘니까 이쪽에서 핫살을 사갖고 핫살촉과 핫살촉을 탁 맞춰갖고 떨어뜨렸다. 정말 대단한 공사라고 이야기하죠. 요새는 뭐 크게 그렇게 뭐 대단하다고 생각지도 않죠. 왜? 저쪽이 북한에서 미사일 쏘면 우리 남쪽에서 또 미사일 쏘갖고 미사일과 미사일을 맞추는 그거는 뭐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래버려요. 실제로 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저기 이스라엘하고 그쪽에 뭐 거기서 이스라엘 적군이 미사일을 쏘면 이스라엘 쪽에서 뭐 거의 90% 이상 다 맞춰본다. 그 요새는 큰 문제가 안 되는 그 당시는 그게 참 그랬는 모양이라. 그리고 그 오늘의 주인공이 법안입니다. 이 법안이 참 이 법안종을 만들었죠. 중국의 그 선불교에서 5대 종파가 있는데 그 5개 중에 하나가 법안종입니다. 5개 중에 그 승려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수많은 스님들 중에서 이 탁월한 스님으로서 하나의 종파를 만들었다 하면은 그 당시에 같이 안 살았어도 뭐 그것만 들어도 훌륭한 스님이구나 뭐 인정 안 했을 수가 없답니다. 이 법안 위에 스승이 있었는데 이제 이 법안하고 이제 자기의 수산주랑 그 몇몇 그 도반들하고 이제 행각을 가다가 눈이 많이 내리고 길이 막혀서 그 암자에 들어갔는데 그 암자 주인이 나침 스님이었어요. 개침 스님. 개침 스님이었는데 그래서 거기서 며칠을 쉬다가 이제 길이 뚫리니까 다시 행각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그 사이에 그 도반들하고 나눈 대화 중에서 이 법안의 대화가 그 개침 선사가 이래 들어보니까 요놈 좀 물건이 되겠다. 잘만 다듬어 주면은 한 물건 하겠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배웅해주러 그 문 앞에까지 나갔어요. 나가니까 그 문 밖에 저기 보이 바위가 하나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개침 선사가 법안 보고 저기 바위가 있는데 저거는 그대의 마음 안에 있어 마음 밖에 있어 하니까 법안이 당연히 저거는 내 마음 안에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죠. 그렇게 말하니까 개침 선사가 하는 말이 아이고 행각하는 스님이 저 큰 무거운 바위를 마음속에 넣고 다니려고 하면 얼마나 힘이 들겠소 이렇게 나. 그때 법안이 뭔가 이 큰 스님이구나 하고 다 깨쳤어요. 나머지 그 옆에 있는 사람들 뭔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갔죠. 그리고 법안은 나는 이제 더 이상 행각하지 않겠다.
이 스님 밑에서 공부를 하겠다 하고 깨침 스님 밑에 이 법안이 남아갖고 어쨌든 공부를 해서 깨치고 그래서 이 법안종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조산주하고 이 일행들은 남쪽으로 가서 행각을 계속하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얼마 전에 그게 보면 또 나와요. 그래갖고 그 개침선사가 물어보죠. 조산주 그대는 어디를 돌아다니다 왔는고 하니까 예 남방에 갔다 왔습니다. 남방 불교는 어떻던고 하니까 예 막 토론이 자자하고 막 융성한 합시다 하니까 개침선사가 여기는 배고프면 밥 먹고 뭐 밭일하고 그게 그렇게 소일 하는데 그거보다야 이게 안 낫겠나 이렇게 하니까 그 소산주가 말뜻을 못 알아들었죠. 그러니까 언제 삼계를 벗어나려고 하십니까? 그 삼계에서 하는 일인데 그 돌을 닦아서 삼계를 벗어나야 하는데 언제 삼계를 벗어나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개침선사가 그대가 생각하는 삼계는 무엇인고? 이렇게 도로 질문을 했어요. 그 조산주가 오늘 그 법안하고 대화를 나눕니다. 그러니까 법안과 조산주는 도반이고 지금 조산주는 아직 깨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 법안이 자기 이제 도반이니까 이제 이 법안종이 갖고 있는 것은 동시 졸타 그러니까 계랄과 어미타까이 동시 졸타 이제 이 스님들이 아니면 이 수행자가 깨칠 때가 됐다 싶으면은 탁 뭔가를 주는 거라. 그리고 이 법문도 이 칼을 그냥 휘두르는 게 아니고 칼 끝을 숨기는 그런 법문을 잘해요. 그러니까 오늘 또 이제 수산주가 아마 법안이 볼 때는 이제 깨칠 때가 왔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물었죠. 티끌 차이만 나도 하늘과 땅보다 더 많이 벌어질 것이다. 궁극에 가면. 안 그러면 길을 잘못 걸으면 목적지가 먼만 멀수록 갈라지는 것은 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티끌만 차이 난다. 이때 티끌은 뭐 한 생각이 되겠죠. 잡녀, 망상. 한 망상만 일어나도 그 끝은 하늘과 땅 차이다. 이런 이야기를 조산주한테 했어요. 그때는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고 물으니까 이 조산주도 똑같이 이야기해요. 예, 한 티끌만 벗어나도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 그 이제 법안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그대는 이 말뜻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고 하고 물었어요. 하니까 조산주가 다시 또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은 차처에 두고 법안님께서는 어떻게 이 말을 받아들입니까? 이렇게 도로 물었어요. 도로 물으니까 이 법안이 하는 말이 티끌만 차이 나도 하늘과 땅 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말에 조선주가 뭔가 탁 깨치고 큰 절을 올렸다. 이게 오늘의 공안입니다. 티끌만 차이 나도 하늘과 땅 차이다 했는데 예, 저도 그래 생각합니다. 티끌만 차이 나도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 하늘과 땅 차이가 난다는 이 말뜻을 그때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니까 나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럼 법안님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요렇게 해난 요 말에 아까도 서두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요것도 본성에서 나온 말과 분별심에서 나온 말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법안은 제자를 가르치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에서 진여의 세계에서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하니까 조산주는 그러면 이제 법안 이야기와 내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 분별심에 의해서 티끌만 차이 나도
하늘과 땅 차이인데 그럼 법왕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법왕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벌써 자기의 생각과 법안의 생각을 비교한다 아닙니까? 비교한다는 것은 벌써 분별심에 빠져버렸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마지막으로 법안이 티끌만 차이 나도 하늘과 땅 차이다 이렇게 탁 하니까 그 진실한 마음, 진여의 마음이 조산주에게 탁 전달되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조산주가 벌떡 일어나서 깨침에 대한 고마움의 절을 했다. 이게 오늘의 공안입니다.